옛날 그 20대 때 흑백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가슴이 아주 정말 두근두근하고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민영국 교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그 단톡 티약법, 제가 나이가 그때 배울 때도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7학번 단톡에 민영국 교수님의 그 수업 내용이 올려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나 이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등록을 했고 와서 배우면서 배우는 순간 또 뭘 느꼈냐면 이 아름다운 시를 연극에서 이렇게 대사하듯이 연극에서 하면 얼마나 접목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도 조금 빠지기도 했어요.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민 교수님이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 이기생 원어민들을 만나게 돼서 이런 기회를 주신 민영 교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교수님께 틀어드릴 텐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원어민들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잠깐 해주시죠. 이제 암이 전이가 됐다고 폐암이 뇌 전이 됐다 해서 뇌 간만화의 그 시술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치료받고 있고 간과 폐는 깨끗해졌는데 뇌 간만화 시술한 거는 그 종이형 크기를 조금 지켜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질문 있는데요. 네. 술 담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 술 담배 저희 남편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걸 제가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평창에 세컨하우스가 조그만 집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갈 때 되면 밤에 막 남편 나물이고 밑반찬을 막 밤에 하면 호환을 켜잖아요. 그러면 웽 소리가 나니까 제가 그거 안 들고 그러고 가고 그런 습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습관을 언제나 하기 전에 이것부터 트는 거, 가스 이렇게 트기 전에 그걸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폐암 환자가 그 음식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그 여성 환자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어쩜 그렇게 깨끗해졌습니까? 막 폐도 깨끗해졌고 간도 깨끗해졌다고 했을 때 그걸 생각했어요. 사람이 왜 엔돌핀의 4000배가 감동
하는 순간에 나온다잖아요. 바이올펜이. 그래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또 특히 아름다운 시를 이제 혼자 이렇게 읽을 때나 자꾸 감동을 하면 어머 나 지금 면역력 주사 내가 맞았어. 나 오늘 또 2대 맞을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뭐 암 친구들이 너 암 환자 맞아? 막 이러기도 하고 사실 20일 날 여기 원우님들 뵈야 되는 날인데 그날 항암약 그것 때문에 얼굴에 뭐가 많이 나고 막 화장실도 막 가야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 한 일주일만 좀 뒤로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서울대학병원 주치의한테 가서 분날 그 선생님 이정숙 교수님이 진짜 뭐지 그랬느냐 그래서 약을 지어줬더니 얼굴에 싹 들어가고 화장실도 빨리 안 가고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럼 또 변비돼요. 그러다가 막 설사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어른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그 뮤지컬도 있지만 영국에서 시를 접목하는 건 최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영국에서는 그 연출 지금 제가 리플렛 나눠드린데 보면 거기 심재찬 연출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 우리 무료극단에 오실 그런 여건이 안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바쁘시고 국립극단 연출을 이번에 만선을 끝내고 4월 6일 끝내고 지금 저희한테 그 전에 오시고 지금 오셨는데 그 국립극단 단원들이 도대체 그 무료극 신녀극단 막 이름도 없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의리로 오는 것 같아요. 인연이 우리 여기도 지금 원우님들 1기, 2기 이렇게 참 끈끈한 그 인연이 있잖아요. 제가 2기 방 단톡에 정말 눈팅만 하고 참 죄송합니다. 글 하나도 못 올리고 했는데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의 끈을 소중하게 하면 참 좋은 결과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겠는데요. 사실 박정민 교수님께서 시에 대한 좋은 강의를 했지만 저는 그냥 연구하는 삶, 또 시하는 이런 편한 얘기를 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심재찬 연출과의 인연은 제가 이분은 지금 뭐 보국 문화훈장도 받으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굉장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 연출을 봐줬던 분이 또 2년 전에 또 하늘나라로 가고 갑자기 연출이 필요한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연의 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기생 인연 끈도 길게 갖고 그런 마음에서 얘기 들려주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좀 도와달라 할 때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 했어도 못할 텐데 우리 단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연출할 때 여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는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그때는 뭐 예쁘게 옷 입고 뭐 연출가가 여자 주인공이니까 막 시작하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 조심하고 근데 그때 연출했던 그 인연으로 국립극단 연출가가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네, 그 연출자가 없는 그런 공백 기간에 그래서 모든 작품을 할 때 이제 저희는 작품을 요번에 사과상자라는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처음 작품은 황석연의 상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자의 소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시대극만 하다가 그냥 현대극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이제 선정할 때 모든 작품은 그 작품 속에 배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신여극단은 자기 배역을 다 하나씩
갖고 싶어요. 절대로 그 배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 또 70세 미만 영국인 70세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77세니까 78세 되신 분이 계셔요. 59세는 1년 기다렸다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런 규칙을 지키는데 이 시대극을 하면서도 어떤 분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야만 더블 캐스팅이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어떤 분이 청팀, 홈팀, 리플렉 보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따로 스텝이 없고 그냥 18분 단원 중에 9분이 출연하면 그 9분은 또 스텝으로 또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영국의 시를 만나다라는 이 제목 얘기를 해보겠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단원 중에 한 분, 지금 78세 되신 분이 네, 박찬원 저희 교장선생님 창단 멤버인데 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경은쌤 나 시 어디 해?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상을 타면 박수 꽃다발 드리고 또 떨어지시면 또 위로하고 그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민영훈 교수님이 우리 12학번 단톡의 수업 내용을 보고 시를 배울까 하고 오게 됐고, 또 이 시를 이제 연극 대본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연극 사실 사과상자에는 5명만 등장하게 돼 있는데 8명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을 각색을 했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을. 그래서 그 연출자말은 우리가 뭐 시를 읽을 때는 지은이 또 제목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연극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극 시작할 때에 했던 시, 또 엔딩 때 하는 시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연극을 이제 다 보실 분도 있고 못 보실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연극에서 이제 노모가 이제 나와요. 나오면서 손님한테 내가 시를 낭송대에 나와서 상도 타고 그러는데 제가 시도 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 손님은 시 싫어요?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손님이 아니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국회의원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사과상자에 돈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그 국회의원 아들하고 도둑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노모는 못 모르고 이제 손님인 줄 알고 시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 좀 해도 되냐고 하니까 국회의원 아들은 아니에요. 이분은 시 싫어해요. 도둑은 제 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하면서 이제 뭔가 국회의원 아들한테 좋은 일로 오는 손님인 줄 알고 이 선물이라는 시를 해요. 나태주님의 시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객석에 나가서 그냥 제가 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둑이 뭐가 하시라고 영상이 나갑니다. 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바다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엾은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도둑이 이제 브라보 막 잘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정말 시를 좋아하시는 분과의 만남은 즐겁군요 하고 이제 끝나고 마지막 엔딩 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엔딩 때 하는 시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교훈되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시도 마저 들려드릴게요. 윤동주의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둑,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시를 이제 하게 돼요. 엔딩 때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곳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엔딩이잖아요. 시를 제가 영국에 이제 이렇게 시를 영국인으로서 연극 희곡 이윤찬 그 희곡 작가 거기에 써 있죠. 그분은 원래 원 제목이 도둑의 결단인데 이제 저희가 제목을 사과상자로 바꿨는데 대한민국 연극제 지금 예술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고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작품에 시를 넣는 그런 거로 각색해도 되겠느냐. 원작자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치십시오. 그리고 또 나태주 시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또 드려서 제가 영국에다가 이 시를 하게 되는 것도 또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시라고.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연 때 오실지. 제가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 걸로 해보겠어요. 저는 그 어떤 연극의 시를 접목하는 이거를 지금 굉장히 제가 어떻게 할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좀 보급하고 싶어요. 어떤 좋은 시는 반드시 연극에서 조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처음일 것 같아요. 뮤지컬은 있어도 연극에서 시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연극 안 보고 그냥 시만 들어서 그렇지 이게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어떤 대사보다도 감동도 주고 그런 거에 시를 배워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거는 제가 그 재능문화예술대상 받는 거는 좀 재능 기부를 좀 학교나 이런 그 민족사관학교 같은 데는 그 저희가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한만일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교훈이 되는 뭐 연극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이 강정 밑에 학생들이 의병 활동하고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그런 재능 기부했던 걸 추천이 돼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더 대단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추천이 돼서 받게 돼서 저희 단원 분들이 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민영 교수님이 제가 이 대목은 딸을 낳고 이거는
제가 저희 딸이 막 여기저기 폐암이 간과 뇌뭐 다른 데 전이 됐다 보니까 갑자기 급성으로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걸 너무 자식들 셋이 막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저기 딸들 아들 하나거든요. 3번밖에 안 하고 셋 낳습니다. 아이들이 막 이제 아들을 제가 딸들 결혼시키고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아플 때. 그래서 이거 긴급 얘를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까 하고 처음으로 아들한테 눈물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아들, 딸이 결혼 안 하는 자식들 있으면 나 같은 방법을 써봐.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뭐 싱글로 좀 즐기고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는 너가 나이가 40이 점점 돼가고 엄마는 암에 걸렸는데 결혼식에 너를 손잡고 가는 게 엄마의 꿈인데 하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하고 두 줄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눈물을 보는 순간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우리 친구들은 마음 넘어서 결혼 안 한 딸들, 아들들 친구들이 나도 그런 방법 써봐야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선생님인데 우리 큰딸이 엄마하고 마지막 여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싶은데 뇌 감만 라이프 시술을 받고 나면 혹시 뭐 비행기 뇌약 때문에 뭐 안 될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서 엄마가 혹시 여행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의사 선생님을 좀 물어보려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한 6개월만 살면 괜찮은데 아니 1년만 살면 괜찮은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지금 뭘 어떻게 정리하지? 막 생각이 많았어요. 막 여기저기 전이 됐다 했을 때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거 마무리하지? 1년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같이 들어가서 선생님 저 1년은 살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5년 이상 생존율은 50%고 5년 사는 건 50%고 5년 이상 사는 거는 또 50%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금방 죽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우리 딸이 막 우는 거예요. 나 왜 우니 막 그랬더니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엄마가 완치되길 바라는데 엄마가 1년만 살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런 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행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딸이 큰딸, 저희 큰딸이 난 딸이 이제 서울대에서 버클리로 교환 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같이 가는 그때 제가 동영상에 선물 시하고 갔던 그런 게 있었는데 민 교수님이 이제 그 내용을 아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행하면서 딸들하고 여행했던 것을 이렇게 글을 올려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무수한 대본을 보며 무수한 바람을 보며 무수한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다. 딸이 또 딸을 낳고 그 딸이 미국이라는 큰 무대로 항해를 시작했을 때 내 가슴처럼 너를 만났을 때처럼 뛰었다. 요동치는 생의 바다 나는 아직 정박하고 싶지 않다. 암이란 물고기가 나의 몸속을 유영하며 날 무참히 유린한다 해도 결코 내 영혼의 바다를 침범하진 못하리라. 거친 풍랑이 일고 흰 갈매기 날개를 접는다 해도 돛이 찢기고
난 결코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라. 나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또 한 분 또 질문할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네. 아 제가 네네 네, 저도 그 연극이나 창극에 관심이 많고 네 저도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지금도 올리는 데가 있고 네. 여러 번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지난 가을에 강감장장도 관악구에서 하는 거 제가 창극을 해봤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둘이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맞추자는 게. 네. 그런데 여럿이 9명, 10명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예, 한 팀에서 맞추자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 대본 같은 것을 어떻게 외우시고 어떻게 지도를 그렇죠. 하시는지 예. 그 대사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네. 저희 65세 이상 되신 분이 거의 많죠. 지금 제 젊은 65세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단장님 나는 이 연극한 게 너무 좋아요. 왜 했더니 부부 사이에 한 번도 아내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나왔대요. 그냥 표현이. 근데 연극 대사에서 당신이 한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연극 대사를 맨날 외우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한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웃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를 외울 때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외우고 이게 정말 내 시도 외워보지만 좀 갑자기 막힐 때 있잖아. 제가 왜냐면 오늘 연극 무대에서는 연습할 때는 안 틀리는데 갑자기 하늘이가 탁 막히네요. 그런 연극에서는 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극에서는 절대로 영화에서는 편집도 되지만 연극에는 편집이 없잖아요. 숨소리 하나도 다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애드립으로 끝나야 돼요. 관객은 몰라요. 대사를 빼먹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앞대사를 치거나 뒷대사를 쳤어도 어떻게든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연습하다 왔는데 내일 리허설이고 모레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틀려도 절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생각이 안 나도 어떻게든지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연습을 오늘 했어요. 예. 왜냐하면 관객은 몰라요. 우리끼리 알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앞대사 쳤는데 엉뚱한 자기 앞대사 쳤다고 자기 앞대사를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 에피소드는 제가 겪은 얘기인데 제가 그 여자의 소설에 나서 굉장히 막 딸을 만나서 우는 장면이 나오고 시집간 딸한테 우물가에서 단문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 시집 잘 가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우물가 밑에서 집문서를 가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스텝이 거기다 집문서를 안 넣어놨어요. 딱 내려가서 이거 가지고 가. 너한테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스텝도 당황하지. 나는 어떻게 그 관객들은 1초, 2초가 굉장히 길거든요. 순간 그냥 우리 단원 하나가 감기 걸렸다고 휴지로 이렇게 막 코를 닦고 있더라고. 스텝이 어떻게 이러니까 얼른 그거 휴지를 갖고 나가서 휴지를 밑에만 보였어. 손을 움켜쥔 것 같이 휴지만 여기. 그러고 가서 너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 위기를 좀 넘겼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우리가 대학교 때 교수님 아까 그 대본은 대학교 2학년 때 국립극장에서 지금은 예술극장으로 바뀌었죠. 명동 예술극장으로. 국립극장에서 제가 백유종 군이라는 이순신, 변씨, 이순신에서는 여자가 큰 역이 없어요. 네, 변씨 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얼굴도 예쁘고 아주 연기도 잘하는 안인숙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교수님이 3학년, 4학년 선배를 제치고 놔두고 2학년 김경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배들한테 정말 민망했지만
제가 그냥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의 어머니 상이다. 그래서 저를 캐스팅해준 이영렬 교수님의 그 대본에 있었던 얘기고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든지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이제 대회를 나간다거나 연극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본인이 거기에 흑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얼굴에 막 초콜릿으로 얼굴을 막 칠하고 이러다가 늦게 연습에 왔어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시간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연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가 뭔데? 아무리 네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뭐 초콜릿을 구해서 얼굴에 칠하고 이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금인데 한 분 한 분의 모든 시간을 너희에게 늦었지 않느냐고 그냥 수업을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같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 저희는 생계형 연극인이 아니잖아요. 좋아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사실 9분이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는 건 대단해요. 그분들의 그 자기 주관 또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누구 하나 지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경영해야지. 그래서 우리 연출자도 저도 그랬어요. 어느 분이 잘해도 절대 그분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분만 칭찬하지 말고 또 안 된 분은 또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극단 생활을 지금까지 같이 7년 동안 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모니, 마음의 배려와 격려, 우리 뭔가를 배울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